4차 산업혁명도 시작됐고 이쪽 계통에서 좀 전망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설정한 대로 이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막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어렵긴 한데 아마 배워서 좀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PS3 IP 나서 쳐보고 쇼 IP. 수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지불식간에 지금 다 뭘 쓰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이 네트워크가 이제 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ICT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포메이션,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면 정보, 커뮤니케이션, 대화,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대화라고 했잖아요. 대화. 그죠? 대화라는 게 사람 대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와 누구와도 중요하다. 이런 장비와 장비 사이, 즉 인프라와 인프라 사이도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앞으로 내가 여기 이 ICT 보안, 시스템 구축이라는 이 IT 시스템 관리 분야의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목표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네트워크 자원, 또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몇 시에 오나, 또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이 언제 오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 시스템이 각기 다 따로따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이런 정보 시스템들을 바로 이렇게 통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배우는 과정은 그 ICT 보안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 과정으로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IT라고 했을 때 그 네트워크나 서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 NCS로 설계를 할 때 이 어떤 구축되어 있는 곳을 이제 운영 관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IT 시스템 관리라는 것을 주 직종으로 잡아놓고, 이 IT 시스템 관리라는 거는 혼자만이 아니라 그 고객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주는 서비스 제공자와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을 서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모두 배울 수 있게끔 과정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 운영 쪽에 초점을 두면서 어떤 것도 같이 해야 되느냐? 운영만 하면은 안 됩니다. 바로 구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구축 전에는 바로 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과정의 수업 목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둔다? 인프라 운영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프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인프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무엇인가요? 인프라라고 하면은 뭐 PC, 컴퓨터, 뭐 서버 이런 것들만 인프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퍼실리티라고 해놨습니다. 건물, 시설, 설비, 이런 것들도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서버라든가 장비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 안에 어떤 장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또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군데다 분산을 시켜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인프라 운영이나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퍼실리티도 인프라에 추가가 될 수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서버 스토리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를 합니까? IT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료 후 취업 업종을 보면 자, 여기 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커스터머 엔지니어라고 그래서 기기를 들여와서 설치하는 하드웨어 관련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 커스터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바로 누구와 상대화하는 것들? 고객들. 자, 그래서 이 CE는 주로 이 엔드 유저들을 상대하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여러분들 와닿을 수 있는 게 PC 유지 보수 하시는 분들이 CE 쪽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PC 유지 보수가 이 CE를 모든 걸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SE 또는 NE를 가장 원하게 되는데 SE 같은 경우 시스템 엔지니어로서 서버나 스토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NE,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네트워크 장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으러 간다. 예, 어느 고깃집이 좋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은 그거는 바로 CE가 되겠죠. 내가 고깃집을 열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SE가 됩니다. 그러면 그 고깃집을 가기 위해 길을 딱 열어주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N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료 취업 업종이 이렇게 세 군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론라우터로부터 발생을 한 게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들을 때는 내가 태도를 바꿔간다. 또 그 태도를 바꾸면서 뭐를 쌓느냐. 지식과 기술을 쌓아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또 진출을 하시게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설정을 한 게 잘 적용이 되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는 걸 제가 이제 사실 깨닫고 그걸 이제 그 작업을 했을 때 한 번에 되면 그때 힘이 있습니다. 내가 뭐 컴퓨터를 아예 못한다거나 창의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자 네트워크 구조와 트래픽 캡처 위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 운영자 또는 서버 운영자가 됐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무엇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느냐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판단하기가 가장 좋은 게 바로 요 트래픽을 캡처를 해서 그 트래픽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장애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발생한 거를 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와 그 다음에 이런 캡처 도구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하고 실습으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시스템 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장애가 발생했을 때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애 발생을 했을 때 그 트래픽에 분석을 하고 그 트래픽을 캡처를 할 수 있으면 그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어떤 장애 요인인지 또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 또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인지 하는 그런 수업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사용자 네트워크 어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요 사용자가 이쪽 라우터를 거쳐서 광역 네트워크 거치고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 라우터를 거친 다음에 그 해당 서버에 접속하는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운영 구조는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로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로컬 네트워크 광역 네트워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 로컬 네트워크와 서비스 제공자 로컬 네트워크는 광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로컬 네트워크에는 인터넷 서비스 서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라우터, 방화벽, 스위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의 사용자 로컬 네트워크 이게 그냥 일반 사용자, 엔드 유저가 되겠죠? 엔드 유저들은 스위치나 또는 허브로 연결된 이런 컴퓨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 라우터들은 여기에 중계 라우터들이 여러 개 연결돼 있어서 이런 이제 중계 라우터 중에서 이제 ATN 교환기라든가 SDH 전송 장비, 이더넷 장비들이 아까 전에 가입자 로컬 네트워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래픽을 캡처를 하는 위치를 어디다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관건 과제가 될 텐데, 첫 번째, 서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버 모니터링 지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바로 이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이 스위치의 포트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야지 가장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네트워크 모니터링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광역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이 라우터의 내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외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때 방화벽 장비가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방화벽 내측이 될 것이냐, 방화벽 외측이 될 것이냐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볼 때는 사용자 라우터에 광역 네트워크 접속 모니터링 지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사용자 내부 모니터링 지점이 있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용자 혼자만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사용자가 있는 요 지점이 바로 트래픽을 캡처를 해야 되는 위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캡처 위치들은 또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접속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동현 네트워크, 여기는 상훈 네트워크, 여기는 상호 네트워크라고 해봅시다. 예. 그러면은 동현 네트워크에서 상훈 네트워크를 트래픽 캡처를 하려고 그러는데 트래픽 캡처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많이 쓰는 저 구글의 유튜브라고 봅시다. 구글이라고 봅시다. 자, 구글 유튜브 내가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은 구글 서버가 문제가 있나 하고 구글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패킷을 캡처를 해서 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접속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서 캡처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PC, 사용자 PC 쪽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라우터에 로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지점 또는 여기 광역 네트워크 접속 모니터링 지점 이런 부분을 캡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트래픽 분석을 하기 위한 트래픽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어떻게 있느냐, 내가 어디까지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또 어느 지점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자, 그 도구 중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래픽 분석 도구, 프로토콜 분석 도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와이어샤크라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ICT 시스템 관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휴대폰 같은 걸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 전망은 뭐 없어지지도 않고 또 늘어나면 늘어나지 뭐 축소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그런 직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통신에 관련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세세한 그런 거를 실무에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론이 이게 이럴 때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고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으로만 이렇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제가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취업을 한다는 걸 했을 때 그에 대한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다시 해서 그 실제적으로 업무에서 쓰이는 그런 이론과 실습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를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격증 공부해서 취업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더넷으로 R1의 00를 R2의 00에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스위치 쪽에 01을 00에다가 연결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PC들을 스위치 하단부에 이렇게 3대만 놓고 R1 쪽은 2대를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2번에다가 PC를 한 대 연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포트 라벨이 보이지를 않는데 포트 라벨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뷰에 들어가서 show, hide 포트 라벨을 하게 되면 포트 라벨이 이제 보이게 돼서 여러분들 도움을 설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네. 여기다가 같이 이제 시나리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R1 쪽, 요쪽 사용자 로컬 네트워크 쪽에는 10.0.0.0에 24 네트워크를 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R1과 R2 사이에 라우팅 프로토콜은 OSPF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간단하긴 하지만 OSPF 명령어 넣은 거를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OSPF로 연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전부 다 그 회사에 적응을 해서 바로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 수료생으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NCS 수업을 받고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다 보면은 바로바로 또 써먹을 수 있고 또 적응 기간이 굉장히 또 짧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이수영 훈련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터페이스 번호가 아무것도 안 나왔죠. 네. 나중에 이게 설정을 할 때 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뷰 눌러서 show hide 아니죠? 이거는 뷰 눌러서 요거 show hide 인터페이스 레이블 요걸 찍어서 이 인터페이스 라벨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인터페이스가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이게 대학 교육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게 시수로만 하자면 거의 대학 3년치 시수가 나옵니다. 1280시간이나 엄청난 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매일 반복적인 또 실습 또 반복적인 그 이론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쌓고 기술도 쌓고 하면 바로 취업을 해서 운영자로서 그 첫 발을 내딜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전공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거를 조금 채워 넣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PC에 IP 주소를 넣을 때 명령어가 IP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네, 이게 저기 라우터하고는 좀 틀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요 부분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줄 IP 주소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 적어주시고, 뒤에다가 게이트웨이 주소 적어주시면은 IP 주소가 PC에 들어가겠죠, 그죠?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GNS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실제 장비를 워낙 고가기 때문에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실제 업체에서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를 꾸미거나 할 때도 이 GNS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 미리 끝내가지고 그냥 옆에 하는 거 같이 봐주고 있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흥미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과정에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재미를 많이 느껴서 그래서 이해가 더 잘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실습을 하면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을 때 훈련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다 봐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또 못하는 학생들이 또 도움을 주고 이런 이제 좀 그 일방적인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같이 지식과 기술, 태도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게 NCS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라우터 OSPF에다가 거기다 또 그 네트워크하고 2.0.0 이렇게 와이드 카드까지 다 줬어요. 그러면 그 루프백 주소도 이쪽으로 라우팅이 되겠죠.
네트워크 선언을 해줬으니까 광고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내가 라우터 아이디는 그 OSPF에서 가장 중요한 DB의 아이디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만약에 내가 루프백 주소를 라우팅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 선언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네트워크하고 요 네트워크가, 예. 그 다음에 요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개의 네트워크가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게 해주면 되니까 R1에서는 여기와 여기 네트워크를 선언해주면 되는 거고 R2에서는 여기하고 여기 네트워크 선언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전에 배웠던 거 이런저런 명령어가 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좀 머릿속에 섞인달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수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PC3 IP 또 쳐보고 0.2잖아. 이 과정 중에는 제가 그 실수를 좀 많이 해보라고 일부러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실수가 일어나야 나중에 실제 장비가 돌아갔을 때 그 실수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를 처리할 때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그 어떤 자격시험을 본다거나 이럴 때는 정확하게 넣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못 봤던 거, 자기가 또 그 간과를 하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주기 위해서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겠지만 권장을 하는 그런 수업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실수했던 것들을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습 과제로 냈던 거 지금 안 되는 학생들을 될 수 있게끔 뭘 실수를 했는지 이런 걸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통신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원래 수업의 목표는 지금 이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서 어떤 형태로 트래픽이 발생하는지를 지금 봐야 됩니다. 그죠? 패킷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패킷 캡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시간, 소스, 데스티네이션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보기가 조금 힘들고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캡처를 하기 시작한 시간이 나오는 거고 자 여러분들 여기 소스라고 나옵니다. 여기 소스가 바로 뭐예요? 출발지 주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 주소가 되겠고 자 여기 보면 여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하는지 보입니다. 자 아무런 통신이 없는데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프로토콜이 여러 개가 생겨 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그죠? 예. 자 ST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 OSPF 프로토콜이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아무런 우리가 통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통신을 하기 위한 여러 통신 프로토콜들이 여기 보입니다. 원형으로 지금 되게 잘 이게 해놨는데 이럴 때는 이제 넣어줘야 될 거, 빼줘야 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전체를 다 잡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계층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더넷이나 프레임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계층이잖아요. 있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이상적인데, 자, PC가 한 대 또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선을 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요거를 이쪽에다 갖다 꽂거나 하면 이제 루프가 도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갖다 꽂혀져야 되는데 요거를 어디다 갖다 꽂아요? 벽 포트에다 그냥 갖다 꽂아버려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겠어요? 전체 네트워크에 루프가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 DHCP가 할당이 돼버리겠죠? 그럼 누가 생겨요? 내가 IP를 받아야지만 인터넷이 될 거 아니야. IP를 받아야지만. 이 IP를 어떻게 줬어요? DHCP로 뿌려버렸으니까 어떤 사용자들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용자들? 할당을 받지 않은 미인가 사용자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특정 지을 것이냐,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또 누가 DHCP를 뿌리고 있느냐, 이런 거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트래픽 캡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습으로 교실에 있는 이 공유기를 DHCP를 할당할 수 있게끔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벽포트, 즉 스위치에다 직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와이어 샤크를 한번 띄워서 여러분들이 프로토콜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게 될까요? DHCP라는 프로토콜이 나오겠죠. 네. 나옵니까? 네. 그럼 그 DHCP 프로토콜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어떤 장비가 보내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유출을 해가면서 뭐를 잡아낼 수 있어요? 저런 잘못된 공유기 사용, 장애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단지 이제 지식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이제 이 호기심,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 왜 내가 이게 안 될까? 내가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왜 됐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에서부터 흥미라든가 또 적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좀 바꿔갈 수 있게끔 수업 중간중간에 사례들이나 또 수료했던 친구들 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엔 일단 제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없었고 했는데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랑 실습 같은 것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